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가우닝 등등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은 일요일입니다. 7월 28일이고요. 네, 일요일마다 테슬라 분석 동영상 가지고 있죠. 한국은 7월 29일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되네요. 이제 새벽이겠죠.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 큰 이벤트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분석을 이제 땡큐를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실적 발표 날 때는 땡큐가 나오진 않죠. 네, 그 다음 날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자, 이번 땡큐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 SEC라고 합니다. 미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 동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거를 좀 읽어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업의 이제 수익 현황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위험 요소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표로 보면은 이제 매출은 일단은 255억 달러가 나와서 2% 정도 올라가게 자,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은 185억 달러가 나오면서 9% 정도 이제 떨어졌고요. 하지만은 에너지 쪽에 매출이 30억 달러로 100% 늘었고요. 서비스 쪽은 26억 달러로 21%가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전체 수익은 46억 달러가 나왔고요. 18% 정도 마진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땡큐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산 현황이 이제 6월 30일 끝났을 때 보면은 현재 자산은 529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보다도 지금 그때는 496억 달러인데 그때보다 자산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총 자산입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이제 현재 자산은 529억 달러였는데 이제 장기 자산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128억 달러나 됩니다. 자산이 굉장히 많죠. 거의 150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작년 말보다도 이제 1,066억 달러보다도 더 많이 자산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산 가운데 이제 태양열 에너지 51억 달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여기 329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에셋도 1억 8,400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 무형 자산이죠. 이제 지적 재산권 1억 6,400만 달러, 그 다음에 굿윌 2억 4,900만 달러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지금 책임이죠. 이제 단기적으로 현재 책임을 져야 될 거, 이제 빚 같은 거 갚아야 될 게 45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529억 달러보다 적죠. 그래서 테슬라가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매출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255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185억 달러에 이번에 레귤레이터리 크레딧이 좀 탄소 배출권 수익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작년 동기 2억 8,200만 달러보다 더 늘어났고요. 8,900만 달러로. 거기다가 리싱 쪽에 또 수익이 4억 5,800만 달러 정도 났고요. 에너지 쪽 매출이 많이 늘었죠. 30억 달러 정도 나온 상황이고, 서비스 쪽이 26억 달러, 그 다음에 총 매출이 그래서 25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 수익을 보통 빼는데, 자, 요거를 매출을 빼고 이제 마진율을 계산하면 14.6% 정도 나와가지고 지난번 마진보다도 더 줄었다. 이제 한 18%에서 14.6% 줄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비용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나서 이제
6억 2,200만 달러 구조조정하는 비용이 좀 들어갔죠. 예, 요것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좀 적게 나왔는데, 자, 그런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동차 쪽 마진이 14.6%가 나와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쪽 매출에 아직 이제 매출이 덜 잡힌 게 있는데, 일단 디퍼드 레비뉴라 그러죠.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건데 아직 못 받은 건데, 자, FSD 쪽에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난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35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예, 더 많이 늘어난 게 보이죠. 그래서 FSD 쪽에 이제 매출이 늘어난 게 굉장히 자, 고무적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진율이 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lower average selling price이죠. 여기서 자동차 파는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차 가격을 떨어뜨린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싱 옵션이죠. 그래서 할부 제도를 하는데 이자를 싸게 해주면서 이제 테슬라가 부담하는 게 있죠. 그래서 1.99%나 중국에서 0% 같은 거 하면서 아마도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자동차 쪽 매출이 좀 떨어졌다. 자,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이번에 모델 3를 프레모 공장에서 1분기에 램프업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모델 3가 나왔죠. 예,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좀 줄었다. 그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모델 S나 X나 사이버 트럭,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예, 그쪽에 조금 예, 좀 도움을 받았다. 자,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탄소 배출권이죠. Regulatory Credit. 자, 요게 6억 8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요게 216%나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마진율이 요걸 빼버리니까 마진율이 좀 적어지는 현상이 자, 있었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이제 리싱이죠. 이제 빌려주는 거죠. 자동차를 빌려주는데 이쪽의 매출이 1억 900만 달러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9% 정도 지금 줄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도 이제 서비스 쪽은 좀 잘했죠. 자, 이쪽은 매출이 4억 5,800만 달러 정도 자,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21%나 자,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스 쪽의 수익이 좀 줄었고 자동차 쪽 좀 예, 매출이 좀 예, 감소한 것처럼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89만 달러 정도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서비스 비용은 좀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매출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에너지 쪽하고 스토리지 쪽인데 메가팩 같은 거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데, 자, 151억 달러나 늘어났죠. 100%나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거의 30억 달러 정도 매출이 잡힌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디퍼드 레비뉴로 보면은 예, 149억 달러 정도인데, 뭐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25억 달러 정도 다 매출이 더 아직도 잡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다. 자, 그렇게 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 쪽을 좀 보시면은 이제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자동차를 팔면서 비용이 이제 자,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이죠. 이번 분기에 159억 달러 정도 자,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 쪽도 이제 비용은 좀 줄었죠. 예, 그래서 비용이 168억 달러에서 159억 달러로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리스 쪽도 3억 3,300만 달러에서 2억 4,500만 달러로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서비스 비용이 좀 늘어난 게 보이죠. 19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관련해가지고 12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예, 더 늘어난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매출은 늘었지만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면서 전체 비용 자체가 203억 달러에서 어떻게 보면 209억 달러로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난번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제 비용이 좀 줄었는데 서비스나 자, 에너지 쪽이 늘어나면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209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자동차 쪽 매출이 8억 7,900만 달러 정도, 생산 비용이 자, 줄었다. 그래서 5% 정도 줄었다. 그렇게 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생산 비용이 줄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매출 자체가 줄었죠. 일단 차 가격을 떨어뜨리고 파이낸싱 업체 때문에. 근데 비용도 좀 줄어든 게 좀 고무적이긴 한데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 가격도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A 제조 관련해가지고 또 크레딧을 좀 받는데 세금 혜택을 받죠.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달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용이 좀 줄었다. 자,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비용이 더 많이 줄 수 있었는데 못 준 이유는 사이버 트럭 비용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이버 트럭의 순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죠. 올해 말까지 난다 그러는데 비용이 좀 높고, 자, 모델 3 업데이트 하면서 그 비용도 조금 늘어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 비용도 좀 줄어서 9,300만 달러 정도로 이제 그를 줄여서 28% 정도 줄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지만은 이제 방금 얘기 드릴 때 서비스 비용이 4억 5,700만 달러 정도 자 늘었고요. 네, 23% 정도 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 마진율은 그래도 자동차 쪽이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줄었는데 비용은 조금 덜 줄어가지고 마진율이 좀 줄었죠. 그래서 19.2%에서 18.5%가 좀 줄었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금 얘기 드렸듯이 비용만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도 줄었기 때문에 매출은 일단 차 가격 깎은 거나 그 다음에 지금 생산하면서 모델 3 같은 거 사이버 트럭 생산하면서 자 매출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터리 크레딧 좀 늘어난 게 이 마진율을 계산할 때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걸 빼버리니까 마진율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자동차랑 서비스 모두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마진을 보면 18.2%에서 17.1%로 이제 줄어들게 이제 보이고요. 에너지 쪽은 이제 에너지도 이제 매출은 늘었지만 생산 비용이 그만큼 또 늘었죠. 그래서 10억 달러 정도 더 늘었습니다. 자, 85% 정도 늘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쪽은 매출은 늘었지만은 생산 비용에 대비해서 총 마진율을 따지면은 18.4%에서 24.6%로 마진율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은 마진율이 좋다. 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R&D 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R&D 쪽도 계속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억 3,100만 달러 정도 증가를 했는데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R&D 비용이 더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 비용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났지만 AI 쪽이나 그런 프로그램, 옵티머스 같은 프로그램, 요런데 이제 자 개발 투자 비용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R&D 비용이 일단은 전체 매출의 꾸준하게 4%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R&D 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투자는 10억 달러 정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녹화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셀링하고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익스펜스인데 자, 이거를 SG&A라 그러죠. 그래서 팔고 전반적인 이제 행정 비용이라 그러는데 그건 86억 달러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7% 정도 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12억 달러 정도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주당 손익을 떨어뜨린 이유가 리스트럭처링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622억 달러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제 구조 조정 비용입니다. 6억 2,200만 달러인데 자, 이번에 5억 8,300만 달러가 자 늘어서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한 10에서 15% 정도 해고를 했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돈도 주고 그거 관련된 비용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일단은 요건 안 잡히고 이제 사람이 많이 해고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동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이자 관련한 수익이 좀 있었는데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달러 정도 벌었네요. 그래서 46% 정도 이자 관련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 다른 수익이 있는데 다른 수익은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3억 800만 달러 정도 줄었죠. 94% 정도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자, 이유는 환차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unfavorable changes. 그래서 다른 쪽의 수익이 원래 조금 잘 나는 편이었죠. 3억 2,800만 달러 작년에 그 정도 됐었는데, 자, 올해는 다른 쪽의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번 분기에 거의 2천만 달러밖에 못 벌었죠. 자, 이유는 환차 손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만큼 미국으로 들어올 때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 그겁니다. 환차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환차손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된 그런 위험이 있는데 테슬라에서 뭐 특별히 준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환율로 이제 중국에서도 벌고 유럽에서도 버는데 이제 그거를 수익으로 잡자니까 미국으로 가져올 때 수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가 그동안 너무 높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달러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좀 환차손이 나고 있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에 지금 좀 안 좋게 10% 정도씩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 요거 때문에 이번에 손해가 7억 5,600만 달러 정도 났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세금도 좀 올랐습니다. 세금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7천만 달러 정도 더 넣었나 봐요. 그래서 세금을 11%였는데 이게 21%로 더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제 세금은 이제 미국에도 내지만 다양한 나라에 다 내죠. 근데 그 세금이 좀 많이 올라갔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3억 9,300만 달러나 냈죠. 이전보다 더 많이 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46센트 이제 기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리티드로서 이제 42센트 정도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이번에 해고 관련된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뺐으면 요거보다 한 60센트 이상 66센트 정도 나올 수가 자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실적 관련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자동차 마진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순수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지금 14억 정도, 14억 달러 정도죠. 굉장히 뭐 2조 가까이 순수익이 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보다 더 높아졌죠.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자 운영 현금 흐름인데요. 자, 요게 이제 환차익 때문에 요렇게 조금 9천만 달러 정도 손해를 받고, 인벤토리 쪽도 이제 손해가 이제 나긴 했습니다. 9억 1,400만 달러 정도 났는데 지난번보다 재고량이 줄었죠. 지난번에 21억 달러 정도였는데, 자, 그거 때문에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그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리스 관련된 비용도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이죠. 4,900만 달러 마이너스고, 여러 가지 비용 이것저것 해가지고 16억 달러 정도 썼는데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운영 현금 흐름이 38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보다 줄긴 했습니다. 55억 달러에서 운영 현금이 이제 줄어들었긴 한데, 그래도 38억 달러 굉장히 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쪽으로 특별히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83억 달러 정도 오히려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고, 하지만 파이낸싱 액티비티라 그래가지고 요거 채권 발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한 27억 달러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153억 달러 정도 지금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자체가 자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운영을 통해서 요렇게 38억 달러, 그 다음에 파이낸싱 액티비티 27억 달러, 저렇게 요렇게 자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에서는 오히려 돈을 좀 잃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운영 쪽에서는 이제 17억 달러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38억 달러로 자, 운영 현금 흐름은 좀 줄었다. 그리고 투자 활동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금이 줄었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싱 액티비티 쪽에서는 지금 한 33억 달러 정도 좀 늘어났다. 자,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을 좀 발행해서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현금이 142억 달러 정도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그러니까 이제 저축 같은 거죠. CD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저축성 예금이 84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페이퍼가 43억 달러. 근데 정부 채권이 33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전반적으로 307억 달러나 굉장히 많죠. 거의 40조 가까이 현금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일단은 이제 인벤토리 쪽을 보면은요. 자, 인벤토리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36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조금 늘어났는데, 일단은 이 인벤토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벤토리의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53억에서 57억 달러로 늘어서 지금 재고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는데, 완전히 생산된 제품을 보시면 50억에서 52억 달러로 한 2억 달러 정도 조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늘어났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쪽 파트도 11억에서 11억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어떤 동산, 부동산, 자, 요런 거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계라든지 장비나 자, 요런 거는 163에서 11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땅도 94억에서 102억 달러로 더 늘었고요. 땅값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스 쪽이 31억에서 33억으로 늘었고요. 컴퓨터 관련해서도 24억에서 26억으로 자, 장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쪽이 투자가 많이 된 게 보이는 데요. AI 기반 시설이 10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노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AI 관련된 자산 자체가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재정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책임이 얼마나 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책임이 96억 달러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90억 달러보단 조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도 90억 달러 정도 이제 있고요. 뭐 아무튼 요거를 갚을 정도의 충분한 현금은 있는 상황이고요. 빚도 조금 있죠. 그래서 채권 발행 등등 해가지고 이제 빚이 있는데, 중국 쪽에도 이번에 이제 확장 공사하고 뭐 그러면서 빚을 좀 냈고, 자,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22억 달러 정도 이제 빚이 있었는데, 장기는 54억 달러 정도 자, 빚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중국 쪽에서 2014년 4월에 20 빌리언 위안인데요. 자, 요게 이제 300억 위안 정도죠. 이제 이게 7로 나누면 이제 달러가 나오는데, 자, 그 정도 관련해서 중국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자, 합니다. 이제 공장 짓고 뭐 그런데 자, 일시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쿼리 인센티브 플랜인데,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자, 퍼포먼스 관련돼서 이제 직원들이 잘 일을 했을 때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주죠. 그래서 자, 아직 스톡 옵션 관련된 자,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5억 6천만 달러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세금 늘어난 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법률 소송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법률 소송들도 이제 이것저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용 자체가 크진 않겠지만은 예, 지금 2018년 CEO 이제 일론 머스크 퍼포먼스 관련된 그 소송이 있죠. 자, 유명한 소송이죠. 델라웨어 쪽에. 자, 그게 아직 걸려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주주들이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제 보상 관련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제 여러 개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날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프라이빗하게 이제 상장을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예, 그거 관련된 피해 소송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JP 모건도 또 소송을 자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라웨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 X 설립하고 XAI 설립해서 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사진들이 또 소송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도 일단은, 예, 차별이라든지, 이제, 예, 허레스먼트죠. 자, 그래서, 성희롱 같은 거, 예, 그런 소송도 좀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관련해서도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소송이 있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소송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주행 관련된 소송들이 있고요. 그때 일어난 사고 관련해가지고 FSD와 관련된 그런 소송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NHTSA죠.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인데, 자, 도로교통국이죠. 고속도로 도로교통국하고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라든지 SEC라든지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관련된 소송들도 계속해서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테슬라 법무팀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지역적으로 보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났나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자, 미국에서 132억 달러 매출을 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미국은 113억에서 132억으로 늘었고요. 중국도 이제 57억 달러에서 46억 달러 좀 줄었죠. 예, 중국은 좀 줄었고, 다른, 예, 인터내셔널이죠. 유럽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서 78억에서 76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좋아 보이고, 249억에서 255억 달러로 자, 매출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장기 자산과 관련돼서 296억 달러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42억 달러, 다른 국제적으로 41억 달러, 그래서 380억 달러 정도 장기 자산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거 외에는 이제 경영진 쪽에서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도 좀 했는데요. 지금 2024년에 이제 테슬라가 84만 4천 개의 차를 자, 생산을 했고, 지금 딜리버리 판 거는 83만 1,000대 정도 지금 팔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기까지 이렇게 팔았는데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오지만 요거보단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80만 대 이상은 또, 예, 차량 인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익성을 올리려고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고, 예, 이제 어포더블한 프로덕트죠. 예, 그래서, 새 차도 이제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벤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로드스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포더블카, 좀 싼 차도 좀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SD는 계속해서 이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도,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리듀싱 코스트죠. 예, 지금 비용 자체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수직적으로, 예, 이제 공급망도 다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반 시설을 계속 늘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라든지 자, 멕시코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4년에 일단은 에너지를 이제 13.46 기가와트나 지금 6개월 동안, 예, 지금 판
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운영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투자 자체, 이제 현금 자체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그래서, 단기 현금이라든지 현금 관련된, 그런, 바로바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307억 달러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투자 자체는 5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자본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장 자체는 프레몬 공장, 기가팩토리, 그 다음에 독일 공장, 텍사스 공장.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되고 있고, 사이버 트럭 생산도 되고 있고, 12만 5천 대 이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바다에서 테슬라 세미 트럭이 지금 조금씩 생산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플랫폼은 이제 개발 중인데 이게 멕시코 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로드스터도 여기에 적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영진이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거는 일단은 어토너미죠. 자율주행 쪽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또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플랫폼도 이것도 개발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 4680 배터리 같은 거죠. 요거 생산하면서 요걸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4680 배터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차를 계속 생산을 늘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비용, 생산 비용 다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레인지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클 퍼포먼스, 이제 성능 좋은 차를 또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산 비용 늘리려고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형 모델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잘 알게끔 마케팅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에도 이제 위험성이 있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탱크에서 보통 밝히는데, 지금 정치적이고 규제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죠.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번에 대선 관련된, 그 다음에 FSD의 승인과 관련된, 그리고 NHTSA,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죠. 이 규제의 불확실성 아직 있다 그러고요. 인플레이션 압력도 아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나 이자율이 올라간 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일단은 차를 파는데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리스를 하던 할부로 사던 이자율이 높으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할부금을 이자율을 좀 낮춰가지고 더 많이 팔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매출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일단 비용 자체에서 이제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계속 또 받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들하고의 경쟁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 가격을 낮추고 이제 경쟁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제 관세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캐나다나 유럽 쪽에서 관세를 올린다든가, 이번엔 이제 대선이 누가 되든 또 관세를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죠. 텍스 크레딧 이런 것들도 유럽 쪽에서 없어지고 그렇게 됐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도 없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생산은 잘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잘 맞춰 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요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상하이 쪽에 메가팩 공장 지금 잘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레스럽 공장도 계속해서 메가팩을 잘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자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KPX라 그러죠. 자본 투자를 2024년에 거의 100억 달러 정도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 2년 동안은 8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계속 비용이 나갈 거다 그렇게 자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실적 발표할 때 로보택시도 이제 10월 10일 날 자 나온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FSD는 12.5.1까지 오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말까지 중국에서 FSD 유럽 쪽에서도 승인이 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차라든지 그 다음에 싼 차들도 2025년 초에는 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생산이 더 늘어나는데 아마 자 2025년 말까지는 이제 수익성이 좀 나지 않겠냐.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일단은 실적 발표 끝나고 목표 주가 다 제시했는데 자 어제까지 나온 게 286불 아르거스 리서치에서 올렸죠. 유지를 했죠. 높게. KGI에서 236불, 바클레이스 220불, 구겐하임은 원래 팔자의견 134불, 웨드부시 300불 유지했고요. 캔터피스제럴드 230불 유지했고요. 뉴스트리시 225불 자 지금 유지를 했고요. 투리스트에서 162불에서 215불을 올렸습니다. 파이프 샌들러도 205불에서 300불로 올렸고요. 시티는 좀 낮춰서 258불, 골만삭스는 248불에서 조금 낮춰서 230불로 좀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선 310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다양한 목표 주가들이 나오는데 200불 위가 굉장히 많고 300불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또 분기가 끝나면은 이제 분기 보고서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다음 분기까지 또 이제 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적정 주가는 주중에 뭐 계속 얘기 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